자, 여러분 교재 요약집을 좀 봐주세요. 요약집. 자, 이것은 쉬는 시간에 충분히 연습했죠? 예,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주셔야 되냐? 요약집을 한번 봐주세요. 자, 행정 형벌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징역하고 벌금이 있잖아요. 징역하고 벌금은 자, 3년 이하의 징역하고 몇 천만 원?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1년하고 몇 년? 1천. 그리고 이제 질서벌이 과태료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뭐하고 뭐가 있어요? 500만 원하고 100만 원. 우리 중개사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년하고, 이건 다 암기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건 쉬워요. 이것은 되게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3년짜리 한번 봐드릴게요. 교재를 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뭐 많이 봐왔는데, 뭐 잊어먹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무등록업자는 3년하고 3천 모르신 분 없죠? 그리고 이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하고 3천. 그리고 이제 3, 4, 5, 6, 7, 8, 9까지 묶으세요. 자, 금지행위죠. 다 금지행위잖아요. 9번까지 다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면 금지행위는 우리가 앞에서 수없이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관련 증서, 중개를 하거나 매매를 업.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고 무슨 대리? 쌍방대리. 3년하고 3천. 자, 미등기 전매 행위 등 투기 조장 행위. 3년하고 3천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7번, 8번, 9번이 올해 신설된 거잖아요. 중개되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되면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것도 3년하고 3천.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9번이 33조 2항이잖아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개공 업무를 방해한 자. 개공 업무를 방해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의뢰인들이 처벌받는 거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특정 개공에게 물건 내놓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의뢰인들이 처벌받는 조항입니다. 자, 이것은 전부 다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1년짜리 받을게요. 1년짜리. 자,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 이것도 앞에서 수없이 있죠? 1년하고 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1천. 그리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해도 1년하고 1천. 수없이 있죠? 그리고 이중 사무소도 1년하고 1천이요. 임시중개시설물 1년하고 1천. 그리고 6번, 7번 아닌 자 나오잖아요.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도 1년하고 1점. 또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를 한 자. 자,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점. 그리고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또 양수되어 받은 자. 이거 전부 다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점. 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만 다르게 차별. 이건 누구에게 부과돼요? 거래정보 사업자죠. 1년하고 1점. 비밀 누설 1년하고 1천 다 알죠? 그리고 11, 12, 13, 14 묶으세요. 이게 뭐요? 금지행위라고 적어. 자, 매매를 업, 무등록업자고 알면서 협조한 개공 등. 그렇죠? 그리고 보수실비 초과, 거짓된 언해, 매무 보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거 알고 있으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사유는 암기사항들이에요. 어차피,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3년짜리는 거의 다 암기됐을걸? 그렇죠? 1년도 거의 반 이상은 암기가 됐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뭐 몇 개 모를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제 조금 하면, 뭐 굳이 두 문자로 하지 않더라도, 이게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너무 많으면 또 두 문자가 별로 안 좋아요. 직독 지키기가 좋아요. 어차피. 이해됐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양벌 규정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 양벌 규정은 우리가 앞에서 뭐 할 때 공부했어요? 양벌 규정. 고용인 할 때 공부했잖아요. 고용인. 기억나요? 직원들이 사고 쳤을 때 양벌 규정. 그래서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 양벌 규정이 어차피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양벌 규정 법 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몇 줄 나와 있습니까? 5줄 나와 있죠? 4줄. 한번 읽어보세요. 지문을 익혀야 돼. 아, 이게 양벌 규정 내용이구나. 다 읽으셨어요? 다 읽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주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주의사항. 다 읽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봐주세요. 양벌 규정은 앞에도 수없이 했지만 이걸 가지고 다른 내용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자,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을 해요? 고용인이라고 했어요. 자, 고용인이 자, 소속 공인 중개사고 중개보조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공이나 보조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징역 벌금 대상이 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뭐 1년짜리면 1년, 3년짜리면 3년이 되겠죠? 그럼 그를 고용한 계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을 과한다 그랬잖아요. 과한다. 그럼 여기가 1,000만 원이면 여기도 1,000만 원. 여기가 3,000이면 3,000만 원 이해가 돼 있죠? 근데 단서가 있어, 없어? 있죠. 감독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된다, 안 된다? 이것은 과실책임 성격. 민사책임은 무과실책임 성격. 그러면 이 직원 때문에 계공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이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잘못하면 결격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 때문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적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반드시 취소된다. 벌금 때문에 취소되진 않아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없이 많은 내용이 도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병과처럼. 그래서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소공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소공이 예를 들어서 자격증 양도대에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소공이 자격증 양도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자격 취소됩니까? 자격 취소돼요. 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격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소공이 양도되었고 벌금형 1,000만 원 받았다. 자격 취소 된다, 안 된다? 자격 취소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요? 징역이 아니니까. 됐어요? 자, 자격 취소 되진 않아요. 징역형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공 때문에 계공이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죠? 그러면 계공 자격 취소 됩니까? 왜? 징역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직원 때문에 계공이 절대 자격 취소되는 경우는 없어요. 본인이 잘못하면 자격 취소될 수 있어요. 징역 받으면. 근데 직원 때문에 받아봤자 뭐니까? 벌금이니까. 절대 자격 취소는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직원들을 소공 고용, 즉 소공 보조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양벌 규정에서 여기 과태료 처분 받아, 안 받아? 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여기가 징역 벌금 받으면 벌금 받는 게 양벌 규정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과태료 받으면 여기 과태료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 없어? 그래서 금방 4줄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 주의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행정질서벌은 양벌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이건 약물 규정이 없는 거예요. 질서벌은 약물 규정이 없어요. 행정처분도 약물 규정이 아니에요. 그 주의사항이 그거예요.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약물 규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잊어먹으면 어떻게? 또 하면 돼. 언제까지? 네, 시험 볼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과태료 사유 한번 봐볼게요. 이 과태료 사유도 이제 암기만 하면, 이것은 되게 쉬운 거죠. 자, 거의 다 외워졌을 거예요. 몇 개 빼고. 자, 60페이지 책을 보세요. 500만 원 과태료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 부당한 표시 광고한 개공에게 500만 원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이거 올해 신설되니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부당한 표시 광고 구체적 예가 세 가지 나와 있잖아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쉽게 말해서 허위 매물을 올렸던 소리죠. 자, 이거 부당한 표시 광고 얼마짜리? 500만 원. 자, 중개 대상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나 과장되게 표시 광고를 한 자. 얼마? 500만 원.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 정하는 내용은 표시 광고 500만 원짜리죠. 이건 전부 다 부당한 표시 광고로서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누구를 말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것도 올해 신설. 자, 모니터링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국장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정보 자료 제출하는데 안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자,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추가 정보 게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것도 얼마? 500만 원. 아까 그래서 500만 원짜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했죠. 자, 이거.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올해 신설된 거니까 알아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거 아까 500만 원 과태료 했죠. 그리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자. 이건 누구를 말해요? 개공을 말합니다. 소공은 아니에요. 소공은 자격 정지니까. 개공이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 자가 개공이에요. 그러면 연수교육 받지 않은 자 우리가 수없이 했잖아요. 개공, 저기가 시도의사, 공인중개사가 그러죠. 개공하고 소공. 이거 500만 원짜리. 자,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위반한 거래정보 사업자 500만 원. 지정 취소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8, 9, 10, 11 묶으세요. 운영실적, 공제사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협회죠. 공제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협회.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협회. 협회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전부 다 몇만 원? 500만 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협회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추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고 공부했죠? 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도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다? 2분의 1. 가중하더라도 여기는 500만 원, 여기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100만 원짜리 한번 봐드릴게요. 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 원.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성명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 표기한 자. 다 개공들이죠? 100만 원. 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을 위반한 자. 개공을 말합니다. 이것도 얼마? 100만 원.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위반한 자.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규정을 위반한 자. 이것도 뭐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과태료. 다 개공들이요.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아도 100만 원.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를 하지 않아도 100만 원. 자, 손해배상 책임은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사본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자. 100만 원이죠. 그럼 이거 100만 원 과태료 이합주에 중요하다고 해서 안 해서 했죠. 누구에게 설명하고 교부하라 그랬어요? 쌍방이라 그랬죠. 그리고 언제 설명한다 그랬어요? 중개가? 그거요. 그리고 8번, 9번 있잖아요. 자격증 미반납자, 등록증 미반납자. 전부 다 몇만 원? 100만 원. 그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문자를 쓰면 돼, 안 돼? 이것도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2분의 1 벌써 가중 강경하되 가중하더라도 100만 원입니다. 1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정리되고 있어요? 예,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그 1번.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국장.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 자의 과태료도? 시도지사.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이 지문이 뭐냐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 규정이 없어요. 사유만 규정되어 있지.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사유만 있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부과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론 한번 정리해 봤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개공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데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개공은 2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문 맞아서 틀렸어요? 예? 왜? 3천만 원 이하니까. 무등록업자 3년하고 3천이잖아요. 3천만 원 이하니까 2천만 원. 맞는 표현입니다. 개공이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으로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지문 맞았어요? 왜? 100만 원 이하니까. 개공이 협회가 공개서 운영실적 공시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맞습니까? 확실해? 네, 맞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공은 1,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1,000만 원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1,200만 원이 틀렸어요. 1,000만 원 이하 1년하고 1천이잖아요. 양도 돼요. 직접 거래 3년하고 3천이죠. 그러면 1,7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단 맞아요? 왜? 3천만 원 이하니까. 그렇죠?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과거에. 2번에 4번이 정답. 자, 3번 문제 연결 문제입니다. 연결 문제 한번 봐볼게요.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는 정보통신 제한한 자 있죠. 자, 이거 1년하고 1천이요? 3년하고 3천. 개공들이 자기들끼리 해를 만들어서 한 거죠.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1년하고 1천. 500만 원 틀렸죠?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1천이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자. 3년하고 3천. 맞습니까? 금지행위잖아요. 맞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는 얼마? 100만 원. 맞고. 이중으로 개설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소속은 1년하고 1천.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답이 5번. 디귿, 니을, 미음. 자, 4번 문제 벌칙 틀린 걸 골라라. 양벌 규정으로 보조원이 과태료 부과 행위에도 적용된다. 양벌 규정은 보조원이 과태료 받을 때도 적용된다. 아까 행정질서벌은 과태료가 있어 없어? 없어. 형벌에만 있어. 직원이 과태료 받았다 그래서 개공이 과태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틀렸네. 정답이고. 자, 2번 보세요. 개공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 외의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년하고 3천 맞습니까? 맞고. 징역형하고 벌금형은 병가할 수 없다. 병가할 수 있어 없어? 아까 병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없어요? 그렇지 또는이니까 벌써 또 헤매신 분 있어 지금. 맞죠? 아, 징역 또는 벌금이잖아요. 징역하고 벌금 병가 안 돼. 자, 쌍방 거래단 쌍방 대리하는 개공은 3년하고 3천 맞아요? 확실해? 후회 없어? 영원히? 예, 맞고. 개공이 소공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죠? 이 법상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았어요? 이 지문 이해하기 어렵죠?
자, 이 법상 300만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컴마 찍힌 부분 있죠? 그 밑줄 긋고 결격 사유라고 적어. 이 결격 사유잖아요. 그럼 문장 줄여서 볼게요. 개공이 소공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공이 300만 원 벌금 받았죠?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 지문이 이렇게, 이거 과거에 이게 기출 지문이거든요. 시험 문제 출제되던 지문인데, 출제자가 이상하게 빌빌 꽈어. 자. 됐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면 되는데, 수험생도 한번 틀려보라고. 막.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자, 1년하고 1천짜리 아닌 걸 골라라 그랬죠? 1년 이하 중에 1천만 원 아닌 거. 비밀 누설한 자 1년하고 1천 맞아요? 언제까지 비밀 준수하라 했어요? 죽을 때까지 준수해야 돼. 자, 둘 이상은 이중 사무소는 1년하고 1천. 이중 등록은 1년하고 1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3년하고 3천. 그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해 임시 중개 1년하고 1천. 그래서 몇 번 정답? 4번. 봐. 이 벌칙은 쉬운 거예요. 나중에는 쉬워요. 벌칙까지 쉬운 게 없어요. 자, 6번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자, 3년하고 3천 벌금형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3년짜리 고르라 이 말이죠. 개공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은 외의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년하고 3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돼요. 1년하고 1천. 의뢰인이 안내물을 이용하여 가격 담합하는 행위. 이거 33조 2항 누구든지. 자, 그래서 이거 3년 3천입니다. 개공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년하고 1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건 중개사법이 아니네. 중개사법이 아닌데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건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입니다. 자,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두 개가 정답이에요. 기억하고 디귿. 자, 7번 처벌 사유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몇 개냐? 이것도 연결 문제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외의자 공동률 제한한 행위 3년하고 3천 맞습니까? 맞고.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1년하고 1천 맞아요? 뭐가 또 제재가 징역 벌금이 없다고 아까 했어 안 했어? 취소만 되지 자격 취소만. 아, 컨닝하거나 대리시험 봤을 때 자격 취소만 된다고. 징역 벌금 없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 대표자가 됐어요. 이중 소속입니다. 이중 소속이라고 적어. 1년하고 1천. 1년하고 1천. 이중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신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1년하고 1천 맞죠? 맞고. 의뢰인 등이 안내문을 통하여 개공 등에 대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3년하고 3천. 의뢰인들이 부과되는 3년하고 3천짜리입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몇 개냐? 자, 이중사무소 1년하고 1천? 임시중개시설물 비밀준수 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유사명칭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 매무보고 1년하고 1천 금지행위잖아요. 1년하고 1천 그러면 3년짜리 몇 개? 없어요. 없다가 정답. 금지행위 매매를 업 1년하고 1천. 이해됐어요? 자, 금지행위 1번 문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없다가 정답.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3년하고 3년. 옳게 짝지어진 걸 골라라. 일반인이 안내문을 통하여 가격 담합 행위 3년하고 3천. 이중 등록.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매 투기 조장. 관직상 투기 조장 3년하고 3천. 의뢰인과 직접 거래 3년하고 3천. 등록증 양도돼요. 1년하고 1천.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가부, 소공 A는 탈법 목적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여 고발되었다. 틀린 걸 골라라. A는 3년하고 3천 맞아요? 맞네. 소공이죠, 소공? 소공이 미등기 전매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갑은 징역행위에 처해진다. 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받아봤자 뭐요? 벌금이지. 양벌 규정으로 징역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고. 자, A, 소공이죠? 소공이 지금 미등기 전매에 고발됐죠? 근데 자격 정지 처분 사유 맞습니까? 예, 금지 행위는 전부 다 뭐요? 자격 정지. 소공행위는 자격 정지 맞습니다. 자, A가 소공이 처벌되면서 갑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맞아, 틀려? 뭐가 또 틀려? 옛날에 행정책임 했잖아요. 맞아. 자, 칠판 봐보세요. 이건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행정처분이 행정처분이 있잖아요. 이게 행정책임이라 그러죠. 행정책임, 행정처분. 그러면 형사책임이 무슨 규정? 양벌 규정. 이건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개공이 누구요? 갑이죠. 그 다음에 소공이 누구요? A잖아요, 지금. 근데 누가 투기 조장을 했어요? A가 투기 조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투기 조장은 금지행위면서 이제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자, 개공은 투기 조장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는 전부 다 못 얻을 수 있어요. 업무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잖아요. 그리고 3년하고 3천 징역 벌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행정 책임이 바로 이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거요. 행정 책임. 이것이 형사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공은 몇 년하고 몇 년? 소공이 투기 조장은 3년하고 3천 징역 벌금 부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 책임부터 먼저 공부할게요. 이 거부터. 행정 책임은 이것은 무슨 정지?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투기 조장했으니까.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이 사람의 행위는 곧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그러니까 이게 임치잖아요. 임치.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 없어? 이게 4번 지문이 이거요. 4번 지문에다가 행정 책임이라고 적어요. 네, 행정 책임이라고 적어요. 적었어요? 그러니까 취소될 수가 있다. 이 지문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형사 책임 들어가 볼게요. 소공의 형사 책임 이거요. 양벌 규정. 소공에게도 징역 벌금 들어가죠. 투기 조장은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이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했더라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여기가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이하 선고될 수도 있죠. 근데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자, 이 개공이 벌금형 300만 원 이상 받았더라도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벌금형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수험생들 문제는 바로 에어버리니까 문제예요. 행정 책임도 생각을 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자, A가 처벌되면서 갑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요. 무슨 책임? 임치, 행정 책임이라고 적어놨어요? 양벌 규정 때문에 취소되진 않아요.
이건 행정 책임 때문에 취소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넘어가도 돼. 나중에 한 바퀴 더 돌면 알게 돼요. 이제 모르는 것만 딱 걸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과목마다. 그럼 이제 이건 나중에 해도 돼요. 우선 아는 것부터 하고.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자, A, B가 모두 처벌되는 것을 무슨 규정? 양벌 규정이라고 한다. 이 지문은 맞았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2번은 받아봤자 벌금이에요. 징역은 절대 안 받아요. 직원 때문에 받아봤자 뭐다? 벌금.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2번이 정답 처리가 됐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172쪽 행정질서벌로 들어갑니다. 행정질서벌이 뭐예요? 과태료잖아요. 과태료. 과태료 있어요? 자, 과태료 1번 문제 볼게요. 틀린 것을 골라라. 과태료 사이에 들어갑니다. 개공이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 처분한다. 맞아요? 시도지사가 부과청 맞아요? 자, 3번.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 동기, 결과 참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맞고. 자,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 부과금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강경할 수 있다. 2분의 1 확실해? 정말로? 후회 없어? 자, 그러면 500만 원짜리는?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는 가중강경 없어? 자격정지는? 아까 했잖아. 아까 해. 죽여. 아주 죽여. 자,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상 가중강경제도 있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업무정지 아까 배웠어요? 이 앞쪽에 배웠죠? 업무정지는? 아까 자격정지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행정질서로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두 가지 있죠? 자, 이렇게 과태료입니다. 자, 전부 다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강경?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강경인데 여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가중하더라도 여기도 2분의 1,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도 몇 분의 1?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2분의 1, 100만 원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부가권자가 누구냐? 다 2분의 1이잖아요. 공부할 것도 없어. 부가권자가 누구냐?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대가 6개월이니까 이것도. 그리고 500만 원, 1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는 가중강경권자 누구예요? 등록관청. 여기는 시도지사잖아요. 여기는 과태료 부과청. 과태료 부과청이 돼요. 그럼 과태료 부과청 국장이 부과하는 경우는 국장. 시도지사가 부과한 거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면 등록관청. 그렇죠? 그럼 여기도 과태료 부과청이죠. 여기도 등록관청 시도지사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국장은 없고 과태료 부과청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부가관청이 가중강경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중개사법에서 가중강경은 무조건 몇 분의 1?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틀렸어요? 5분의 1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서공이 자격증을 개시하지 않는 개공에게
등록관청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죠? 자, 소공 자격증이 안 걸려도 누가 과태료를 부과받아? 개공입니다. 소공이 부과받는 게 아니에요. 개시 의무 주체가 개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봐드릴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과 징수권자로 맞는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자. 500만 원짜리 시도이사 맞고, 휴업신고 위반한 건 100만 원의 과태료죠. 누가? 등록관청.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다 등록관청. 자, 개공 후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 자, 개공이 인터넷 광고 시 소재지 면적 가격 위반하여 표시 광고를 한 경우. 자, 주어가 뭐 개공이죠. 그럼 개공 과태료 누구?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거예요. 국장이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고. 자, 거래정보망 이용 정보 제공 운영규정 위반한다. 국장. 거래정보 사업자죠. 국장입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4번. 자,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서요. 틀린 거. 옳은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3년하고 3천. 이 지문 맞았어, 틀렸어? 임치 33 맞죠? 2번 왜 틀린 거 보세요. 이중 등록한 개공하고 이중 소송한 개공 벌칙 내용은 다르다. 여기서 벌칙은 징역 벌금 말하죠? 같아요, 달라요? 둘 다 몇 년? 1년하고 1천. 다르다가 틀렸네. 같아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 맞죠? 3년하고 3천이요? 징역 벌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자격 취소만 돼요. 자격 뭐만 된다? 자격 취소. 개공이 폐업을 한 후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건 벌하지 않습니까? 그만두더라도 준수하라 그랬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 들어가요.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국장의 자료 요청에 불응했다. 100만 원이요? 500만 원? 500만 원. 자, 4번 문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로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인터넷 광고 시 소재지 면적 명칭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를 게시한 개공. 100만 원. 개공은 다 100만 원이요. 표시 광고 위반. 등록증 7일 이내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개공.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장의 광고 관련 자료 제출을 불응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과태료는 500만 원. 자, 이게 틀리고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공은 100만 원. 휴업 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공도 100만 원. 되기 쉽죠? 자, 그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500만 원 과태료 처분 사유. 부가권자 물었죠? 국장의 자료 제출에 불응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구? 국장. 운영규정 위반한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권자는 국장.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네, 시도이사.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 사업자는 국장. 국장의 공제사업 관련 시정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협회는 국장. 그러면 답이 몇 번? 3번. 과태료 부과청이 누구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벌칙은 9, 10월 되면 쉬워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조금만 연습하면 벌칙같이 쉬운 게 없어요. 이해됐어요? 처분 파트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벌칙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벌칙까지 해서 공인중개사법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문제가 확보가 되고 있어요? 28문제 확보가 됐습니다. (28) 문제 해봤자 80점 안 돼.
80점이 되려면 32문제가 돼야 돼요. 70점이면 70점. 자, 여기 다 맞으면 70점이 확보가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넘어가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이건 이론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자, 요약집 몇 페이지? 62페이지. 일단 표만 놓으세요. 표 놓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공부할 게 많잖아요. 어렵죠? 어려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아직도 뭐 한 몇 개월, 한 3개월 남았나? 3개월 좀 못 남았어요? 그죠.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중개사 보면 다 됐겠다. 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실무 쪽만 좀 하면 되는데 그거 뭐 걱정이야. 그죠? 걱정 없어. 아, 있으신 분도 있나 보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이것은 일단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있습니까? 네, 신고제. 두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자,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이 있죠? 취득 특례 규정.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토지 거래 허가제는 두 문제를 봐야 되고, 취득, 애국인 부동산 한 문제로 봐서 5문제를 보고 공부하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법을 공부하려면 또 용어 알아야 되죠? 자, 용어 기억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토지, 건축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가 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입주권하고 분양권. 그래서 이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등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말한다. 자, 이걸 먼저 기억을 하고 들어가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이거 이제 설명할 건데, 자, 칠판 봐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머리 굴려보세요. 그럼 어디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했어요? 신고관청. 그러면 신고관청이란 뜻이 뭐예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소 구청장. 우리가 우리 중개사법에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소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란 말을 써요. 그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소 구청장을 뭐라 그래요? 신고관. 그럼 신고관청하고 등록관청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관청에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있는 쪽 시장구소 구청에 신고하라고. 이해되셨어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소 구청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이란 말은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한다고 했죠. 그죠? 면적, 지역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목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만 신고를 합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해야 돼요. 권리도 알아 그랬죠. 권리가 뭐요?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있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 입주권이란 것은 관리처분 계획 뭘 받은 거?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 분양권은 토지 분양권이든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다 신고하라고 했죠. 자, 거래는
매매만. 자, 그러면 여기 또 뭔만? 계약만. 그럼 이제 반대 해석하면 아닌 게 다 나와요. 그러면 교환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증여는 안 한다. 기타 등등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계약만 신고하라 그랬죠? 판결이나 경매로 취득하면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입니다.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신고가 원칙. 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도 있다. 근데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돼? 국가, 지방 자치단체. 이걸 줄여서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개공 소개로 이루어지면 누가 신고해야 돼? 그럼 거래 당사자는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자, 개공이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말아달라. 신고는 하되 좀 거짓으로 신고해달라. 다운시켜서 신고해달라고. 거래 당사자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구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어떤 제재가 들어갈까? 과태료가 있어요. 여기는 뭐 징역 벌금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과태료예요.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 신고해 달라니까 개공이 착실하게 거짓 신고해 봤어요. 그럼 어떤 제재? 대답하시면 딱 하나 있네. 취득가액, 부동산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입니다. 5 이하의 과태료. 정리되고 있어요? 자, 지금 중개사법 벌칙은 대충 아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벌칙은 아직 안 되고 있죠?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한 3개월 나오면서 충분하다고. 충분해. 자, 그러면 자, 이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30일. 30일. 자, 그러면 이 신고관청에서는 신고인에게 뭘 줍니까? 신고 필증을 주게 되죠? 언제까지? 제체 없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은 계약서에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검인 안 봐도 되죠? 검인 의제가 됩니다. 검인 의제 본다 이 말이에요. 정리되고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뼈대요. 이것만 알아도 계략적인 흐름은 다 안 거예요. 여기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 붙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살을 붙이면 돼요. 이건 뼈대고.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내가 뼈대를 구성을 해 놨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건 쉬는 시간에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또 보충을 해서 계속 할게요. 그러면 이건 지우지 마세요. 예, 휴식 같습니다.